뉴스에는 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연루가 돼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 해커의 정보를 인프라를 폭로한다, 좀 이상하다. 킴스키 치고는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중국인일 수도 있고 킴스키일 수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공공기관 리스트가 다 나오고 수 있는 거는 다 있더라고요. 오늘은 정부 방첩사 어마어마하게 털렸다라는 뉴스가 떴는데요. 네, 그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에 그 유출된 엄청난 우리나라와 연관된 해킹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8월 달에 블랙캣과 델포건이라는 그 두 행사가 동시에 열리지만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블랙캣 하는 과정에서 디도스 스키트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얘네가 주로 해킹 관련된 기사를 갖다가 뭐 텔레그램에 올리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올리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그 세이버하고 사이버라고 하는 그 익명의 두 명이 APT 다운 더 너스 코리아 해커라는 파일로 얘네 올렸고요. 가상 워크스테이션하고 VPS라고 하는 요 두 개 가지고 올린 게 8.9기가예요. 프렉이라고 하는 그 옛날부터 유명한 보안 해킹 쪽에 웹진이 있는데 거기 플렉 70이라고 하는 문서에 그 일종의 그 콜포 페이퍼 형태해 가지고 제출한 문서에 최초로 보도가 돼서 이제 좀 관련 기사가 되고 국내에 아마 전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크리딩이라는 매체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개 회사들하고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 트렌드 마이크로도 있고 뭐 팀티5라고 하는 대만 회사도 있는데 사전에 정보를 같이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분석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얘네가 준비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그 대목을 하죠. 이제 그 김숙희로 추정되는 해커가 있고 예. 그 해커의 정보를 인프라를 폭로한다 이런 누군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예. 토렌트랑 이제 다크웹에 올린 파일 혹시 다 다운 받아보셨어요? 다 보진 않았는데 일단 대충 한번 훑어봤는데 상당히 이제 파급도가 좀 클 것 같긴 해요. 이 내용을 좀 보고 이게 단기간에 이거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의 보안 체계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정도까지 이게 좀 심각도가 좀 있다라고 좀 전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저도 다 까서 보긴 했는데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가 이제 그 해커가 자기가 공격할 때 썼던 그 VM 이미지, 그리고 해커가 저기 피싱 사이트 같은 걸 유도하려고 만들어 놓은 네. 클라우드 서버 이미지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북한 배후 해킹 그룹들이 이루어졌던 거를 단편적으로 해킹 사례를 갖다가 표면적으로 많이 봤는데 이거는 아예 그 킴스키라고 하는 사용하는 해킹 그룹들이 사용하는 VM을 갖다가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걔네들이 했던 자료들, 그들이 사용했던 해킹 도구라든지 그 다음에 피싱 도구 같은 거를 다 까서 열람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해킹을 시도하겠는지를 우리가 그동안은 잘 몰랐던 부분들을 이번에 좀 많이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촬영하는 날이 지금 8월 11일인데 네. 지금 뉴스는 한국에는 이제 어제 났거든요. 저희 크리미널 IP 뉴스를 보니까 8월 5일 날 처음 났더라고요. 네, 국내에서는 이런 관련된 기사가 사실은 보안 매체들만 통해서 아마 제일 먼저 나갔을 거고요.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그 공중파가 아마 나갔긴 합니다. 네, 저도 그 파일 덤프를 쭉 보니까 네. 사실 뉴스에 최근에 난 기관이라든가 방첩사라든가 외교부라든가 그 기관 이름들, 기업 이름들이 있는데 실제로 파일 덤프를 보니까 뉴스에는 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기관들이나 네, 기업들이 연루가 돼 있더라고요. 네. 이제 오늘 한번 다 이걸 까주시는 거죠? 네, 일단은 공중파나 뭐 이런 쪽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언급할 수 있는 언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웬만하면 팩트를 위주로 뭐 가정이나 뭐 또 가설 같은 것들은 최대한 지양하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공개한 문서가 보면 제목이 APT 다운 너스 코리아 파일이라고 하는 제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만 보면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북한 내부의 파일들 공개한다라는 의미가 돼서 이 문서에 보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덤프라 해가지고 실제로 안에 VPS 서버를 들어간 다음에 안에 있는 거 통으로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덤프 내용도 있고, 두 번째는 아티팩이라 해가지고 각각에 나와 있는 문서라든지 소스 코드를 보고 분석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킴스키냐 아니냐 아이덴티파이에서 그 킴스키라 해가지고 이 코드를 가지고서 얘네가 분석해보니 킴스키가 사용하는 인프라다라고 이제 걔네들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형태가 돼서 이렇게 세 파트로 오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순서대로 네. 한번 좀 진행을 좀. 첫 번째는 이제 그 덤프라 해가지고 크게는 4개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얘네가 언급한 거는 제일 먼저는 우리나라 국방 관련된 방첩 업무를 하는 방첩사 업무와 관련해서
얘네가 언급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방첩사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우스 코리아 외교부에 대한 내부 정보 공장부인데, 여기 주로 이 외교부에서는 그 온나라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공공기관 사용하는 웹메일 서버가 있습니다. 깨비메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네가 외교부에서 통으로 받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그 덤프에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방첩사 부분인데, 이 방첩사 정보를 저희가 보면 걔네가 피싱 안에, 그 소스 안에 피싱 툴킷이 있어요. 그래서 피싱이랑은 뭐 가짜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면 사용자들이 거기서 로그인하게 되죠. 그래서 로그인해서 그 정보를 계정 정보라든 패스워드를 갖다가 자기네가 지정한 서버로 전송받아서 이렇게 뭐 타치하는 건데, 방첩사 관련된 계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구성해 보니까 이게 방첩사 시스템에 있는 계정 정보가 아니고, 얘네들이 네이버 같은 메일들 서드파티로 메일 하는 게 있는데 그 정보가 나오는 걸로 확인됐어요. 그 다음에 외교부 부분은 얘네가 링크에 딱 걸어놓은 게, 그 사이트 보면은 외교부 사이트 이름으로 되어 있는 7zip이라고 하는 zip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까보면 그 깨비메일 전체 통으로 받아왔어요. 외교부 정보를 들어가서 안에서 정보를 다 깨비메일 통으로 가져간 것 같다. 그 안에 보면 그 깨비메일의 인증서라든지 디렉트 구조까지 다 있어서 어느 정도 깨비메일의 취약점을 찾을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아는 파일 같은 정보를 다 볼 수 있어서 국내 깨비메일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른 기관에 얼마든지 이걸 활용해서 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방첩사부터 얘기를 좀 네. 이제 들어보면요, 결국에는 내부를 침투를 했다기보다는 이 피싱 메일을 보내고 거기서 이제 계정 그렇죠. 받아가지고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한 걸로 보이는데, 이제 저도 덤프를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래도 교육이 잘 돼 있어가지고 피싱 와도 잘 안 누르잖아요. 네. 근데 되게 그 공공기관스러운 그런 문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관심 있을 주제로 업무처럼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게임 회사에서 이제 일했을 때요. 그때 이제 저는 그 회사에서 그 던전 앤 파이터 던파나 그 사이퍼즈라는 게임을 이제 운영하는 네오플에서 마지막에 일했었는데, 보통 기업들이 많이 하는 피싱 훈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훈련에서 직원들에게 악성 메일을 보내면 사실 잘 안 눌러요. 근데 던파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던파 고객센터 관련 내용으로 보내고, 그렇죠. 예. 사이퍼즈 업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이퍼즈 관련 내용으로 보내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누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해커가 그런 습성을 충분히 아는 건지, 방첩사령부는 그런 쪽 메일로 좀 위장해서 보내고, 외교부는 또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저희가 좀 이제 피싱을 다들 말로는 조심한다고 하는데, 이제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좀 예를 싶더라고요. 들면 구매 계약이라든지 입찰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메일이 올 때는 이 사람들 안 눌러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사실 이제 저희도 뭐 이제 회사로 들어온 피싱 메일이나 그런 메일 중에 뭐 영업팀 같은 데는 뭐 이번에 계약문이라든가 그렇죠. 예. 이런 쪽으로 오면은 사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조심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르거든요. 저는 이런 쪽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좀 이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좀 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피싱을 뿌리고 이제 그 눌렀을 때 얘네가 이제 운영하는 서버들이 그 뭐 디지털 오션 서버라든가 뭐 저기 뭐 링로드, 뭐 OVH, 그리고 어떤 그런 해커들이 많이 쓰는 VPS 서버에 얘네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도 그 작년부터 저희 크리미널 IP 블로그에 뭐 고려대학교 피싱, 뭐 네이버 피싱 이제 이런 글들을 막 썼는데, 걔네랑 굉장히 유사해요. 네, 예, 사용법들이. 거기에 이제 이 덤프에 보면은 그 피싱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감염돼가지고 그 계정도 로깅된 그 로고도 다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남는 형태도 굉장히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안에 덤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실제로 킴스키 그룹들이 사용했던 툴들을 갖다가 나열해 놨거든요. 보면 과거에 이제 킴스키 그룹이 많이 사용하던 그 도구들도 많이 발견돼서, 얘네가 그런 정보를 보고 이렇게 킴스키 그룹이 사용했던 인프라라고 얘네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교부 얘기로 좀 네. 넘어가면요. 이제 깨비 메일을 한번 이제 들여다봤는데요. 이 회사가 되게 공공기관에 메일 서버 납품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그 민간 기업들은 아웃룩 그 익스체인지 서버 쓰거나 아니면 M365를 많이 쓰는데,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니까 대한민국 거를 많이 네.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덤프 중에서 XML 파일을 하나 이제 까봤는데, 이거 보고 좀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이게 너무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랑 MySQL이랑 막 자바랑 너무 진짜 심각하게 옛날 버전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이 버전이라면 사실 너무 충격적일 거고요. 그런 점 혹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그 국내 보안 업체들이 되게 영사입니다. 영사하고 사실 개발 조직도 많아야 뭐 3, 40명이 많은 조직인데, 사실 그 많은 조직들이 그 수많은 고객들을 다 그 보안 이슈가 나오면 그걸 다 대응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뭐 과거에 개발자들도 계속 바뀌고 있고 그래서 그 이력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 나오면 이걸 뭔가 새로운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국내 보안 업체가 뭔가 이슈 나왔을 때 이거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이런 작업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게 부족하다 판단이 돼요. 특히나 국내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납품하는 보안 회사들은 아마 더더욱이 아마 힘들 겁니다. 특히나 또 이제 이 제품들은 뭐 GS 인증이라든가 네. 국정원 인증 같은 것도 다 이제 받았을 텐데 그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 사실 뭐 인증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또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겠죠. 현실에 네.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전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정책적인 방향을 다시 하지 않으면 또 이런 사고가 또 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사실 그 이제 실무자들 입장을 저는 이제 조금을 대변하면요. 네. 원래 이런 메일 서버나 그 VPN 서버 같은 것들이 사실 패치하기가 되게 힘들긴 해요. 아니,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24시간 365일 계속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원격 근무나 이제 이런 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무지 점검 기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패치하기 힘들다라는 핑계를 많이 대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이해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이 저기 요게 이렇게 내버려두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좀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기존에 온프리미스 계정이나 로그인 방식으로 하는 방식을 조금 더 개선해가지고 뭐 투팩터 인증을 갖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뭐 다양한 인증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해서 지금 나왔던 문제들을 뭔가 좀 개선할 수 있는 좀 이번 기회에 또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이제 공급망 얘기를 또 한번 언급을 네. 하고 싶은데요. 이제 사실 그 덤프 파일을 이제 저희가 그냥 본 거지 이게 뭐 어디서 어떻게 쓰였다는 건 저희가 그냥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덤프 파일을 보고 또 추정을 좀 해보니까 그 요 깨비 메일은 개발 서버 정보가 상당히 많이 그 설정 파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니까 뭐 계정이랑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 포털 접속 정보, 각종 URI들 설치 경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싸그리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SSO, 뷰 리스트 뭐 등등등 통합 테스트 정보.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뭐 피싱이나 이런 걸로 침투된 게 아니고 혹시 외교부는 그러니까 개발 서버가 털려가지고 개발 서버에서 해커가 충분히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 정보를 토대로 실제 메일을 이제 뚫었거나 사실 이 가능성도 있는 그쵸. 거잖아요. 일단 네.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기존의 그 깨비 메일을 사용하는 그 디렉토리하고 깃과 관련된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게 기본적으로 보통 이 개발 정보들은 스테이지 단계에서는 다 분리가 되는데 왜 이게 같이 있을까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왜 그런지 짐작은 좀 네. 가는 게요. 어쨌든 그 영세한 업체들이 정부 프로젝트를 하고 그리고 정부의 라이브 서버에 들어갈 때는 제한된 환경에서 격리된 보안에서 이렇게 막 할 텐데 근데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작은 회사들이 다 그냥 집어넣고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편하게 이제 동일한 환경을 또 만들어 둔 거죠. 이제 이쪽 환경은 공공기관에서 잘 모르고 관리가 안 될 테니까 그렇죠. 그게 그대로 있다가 중소기업의 퇴사자도 많고 하니까 냅두고 퇴사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개발과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에 공공망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뚜렷한 해법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기관들이 인공망에 대해서 이슈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좀 장기나 중장기로 대책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계속 의논과 어떤 토론 교환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런 느낌은 좀 못 받으셨나요? 피싱 로그랑 외교부 메일 서버 노출된 걸 다 이제 보다 보니까 그 피싱 서버에는 이제 계정들이 막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막 좀 엉켜 있고요. 사실 메일 쪽은 저는 샘플이라도 있나 봤는데 메일들은 전혀 없더라고요. 이거 크랙에서 공개할 때 이런 거 좀 지운 거 아닌가 하는 저는 느낌도 살짝 들던데요. 일단은 저희가 덤프를 원본이다 아니면 약간 수정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이 안에 외교부 다른 건 다 있는데 유독 외교부에 관련된 그 깨비 메일이 있다는 게 사실은 좀 의외이거든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있어야 되나 그 안에 수집한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왜 외교부 거 깨비 메일을 통으로 받아서 갖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궁금해서 의도가 뭔지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덤프에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온나라라고 아까 그 깨비메일 관련된 거 했었는데 온나라 중에서 그 사스 모델을 쓰는 게 있어요. G클라우드라고 하는 G클라우드 쪽에서 사용했던 흔적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일종의 로그 파일이거든요. 온나라 오토라고 하는 폴더 안에 로그가 들어있는데 날짜가 5월 5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이니까 비교적 최근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정보들을 보게 되면
얘네가 이 온나라라고 하는 사스는 내부에서만 접속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정보가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얘네가 어느 정도 내부 들어가서 뭐 안에 내부를 봤다든지 혹시나 이것이 과거에 만약에 해킹으로 이어졌다고 하면 G클라우드라고 하는 정부 사이트에 또 들어간 게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기관분들 만났을 때 지금 이제 이런 이슈가 있다 말씀드려도 어차피 밖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래, 말씀하시는 분 꽤 많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프록시를 타거나 하나 건너서 들어가면 내부까지 접근할 수 있는 구멍이 생각보다 네. 되게 많아요. 이 문서 안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보통 외부망과 내부망이 분리가 됐을 때 해커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터널링이거든요. 여기 안에 보면 얘네가 SH 터널링이 썼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 얘기는 터널링이 성공에 닿으면 중간에 프록시 통해 얼마든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우리는 내부망이니까 분리됐다. 외부에서 못 들어올 거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보면은 G클라우드 안에 그 소스 코드가 좀 공개되어 있는데 계정 정보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아 얘네가 어느 정도 다 그 구조를 다 파악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 1번 덤프 파일에서 보면 뭐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근데 얘네가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IP를 하나 공개했는데 그 IP가 싱가포르 IP입니다. 156.59.13.153인데 얘는 싱가포르에 있는 IP고요. 이 IP에서 62,033번 포트하고 412번 포트 해가지고 터널을 연결시켰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만약에 성공했다 그러면 얘네들은 외부에서 63,300번 붙어가지고 4,012번에서 붙어서 내부망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어딘가에 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얘네가 사용했던 그 TLS 인증서를 보면 특징이 applettls.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한번 기관의 분들은 좀 조사해 보셔가지고 혹시나 안에 있는 파일 중에서 이런 도메인으로 서명되어 있는 놈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겨레 서버가 털려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언론에는 나진 않았는데 한겨레 서버가 하나 감염이 돼가지고 경유지를 쓰인 거라는 얘기가 그 있더라고요. 포트워킹 얘기가 나와서 예전에 국내에서도 아마 기사가 됐을 텐데 몇몇 언론사가 해킹당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그때 그 흔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언론사가 생각보다 진짜 심각한 데가 많잖아요. 예, 이렇게 경유지로 쓰인다라는 지금 증거가 대놓고 이렇게 또 나왔으니까 이건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얘네가 이제 아티팩이라 해가지고 ER 덤프에서 있는 파일들이라든지 안에 있는 내용들 그 분석한 게 이제 두 번째 섹터가 있는데요.